영어를 즐겁게, 영어를 쉽게, 영어를 잘하게 해주는 스텔라와 함께 딱 잡는 영어 시간입니다. 새해가 되면 또는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되면 또는 새 학기를 앞두고 반드시 하는 게 있죠. 바로 계획 세우기, 목표 세우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세웠던 계획이나 목표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억은 나나요? 아니면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3일마다 한 번씩 다시 다짐을 했어야 했나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면 좋은 3가지 체크 포인트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계획을 지혜롭게 세워서 실천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영어 학습에 있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3가지 체크 포인트, 계획 세우기 전에 해야 되는 이 3가지 체크 포인트, Let's go! 학습 계획을 짜거나 로드맵을 구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성취할 만한 목표들로 이 계획을 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게임적인 요소를 한번 그 속에 집어넣어 볼까요? 아이들 게임 너무 좋아하죠. 그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레벨이 있고 내가 하나를 성취해 나가는 그 보람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반대로 얘기해서 어떤 게임은 재미가 없죠? 너무 시시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해볼 만한 적당한 도전거리가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도전하고 이뤄냈을 때의 그 짜릿짜릿한 그것 때문에, 그 성취감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것을 바로 학습 계획 세울 때 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떤 것을 체크를 하고 가야 될까요? 그 3가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습의 체크 포인트 3가지는 바로 성장의 그 전제를 두고 있어요. 변화가 없는 곳에서는 성장이나 배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변화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점검을 한 다음에 이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우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제가 학습 태도적인 면에서 어떻게 점검을 하면 좋은지, 또 두 번째는 학습 내용과 그 실질적인 학습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을 하는 나의 심리 상태, 우리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점검을 해보는 이 3가지를 체크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학습 태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학습 태도라고 얘기를 할 때는 조용히, 바르게,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잘 앉아 있는지, 또는 적극적으로 막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의 태도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태도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와 또 이 수업을 얼마만큼 내가 가져가고 있는지가 이 수업 태도로 많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일단 그 수업이 나한테 의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되면은 태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일단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 태도가 좋을 수가 없고 그 수업 내용보다는 그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 시간이 짧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바르게 앉아 있어도 머리는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의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점검을 할 때는 예전에 내가 영어 수업을 들을 때의 태도가 어땠는지, 그 태도는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하시면 돼요. 정말 숙제를 아이들이 내가 열정을 다해서 하는 아이들은 수업 태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숙제를 한다는 것은 수업 시간을 재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을 다시 기억을 하면서 내가 학습을 하는 거고, 다시 기억을 해서,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했을 때는 그것을 숙제를 잘해 나갔을 때 그 다음 수업에 가서
확인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또 내가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스스로가 느끼고 이게 다 연동이 되어서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 태도를 점검하는 방법은 숙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 또 숙제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숙제로 점검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수업을 하는 동안에 어떤 그런 태도들은 꼭 어떤 내 자세나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어떤 식으로 그 수업의 내용에 참여를 하는지, 그게 꼭 매번 내가 손을 들어서 발표를 해야만 그 아이가 적극적이고 그 수업을 잘 받아가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별로 이 프로세스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듣는 걸로 이해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피드백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개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수업 자체를 임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의미가 있으면은 아이들은 집중 시간도 늘어나고, 그리고 학습을 할 때 그런 태도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와 생각과 그런 모든 인지적인 것들을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옆에 같이 막 지켜서 보지 않으시더라도 학부모님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고, 그리고 학습 태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숙제를 하는 그런 태도, 아니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학습 계획 세우기 전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그냥 알아서 평가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들을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쯤에, 아니면 작년 여름에는, 작년 가을에는 그렇게 해서 너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태도를 보이네 하고 달라진 점. 포인트는 뭐였죠? 성장은 바로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습 태도에 있어서의 작은 변화라도 꼭 같이 점검해보고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비교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데이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기본으로 학습 태도적인 면에서 계획을 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학습 내용, 바로 컨텐츠, 바로 우리가 좀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식적인 면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적인 면, 컨텐츠적인 면에서의 점검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이거는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쉬워요. 몇 개월 전 아니면 작년 이맘때쯤 했던 교재들을 보는 거예요. 숙제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이팅은 어떻게 좋아졌고, 또 보통 아이들은 그때쯤 했던 책을 보면 so easy 하면서 굉장히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그때 이랬는데, 그때 그 시절, 불과 몇 개월 전에 이게 이렇게 어려웠던 게 지금 보니까 so easy. 저희 학생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을 달려왔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얼마만큼 변화를, 얼마만큼 성장을 해가고 있는지는 정말 중요한 뿌듯함을 주는, 성취감을 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내가 어떤 속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와 있는지, 결국은 게임적인 요소 제가 말씀드렸죠. 게임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서 어떻게 갈지, 또 얼마만큼의 스피드로 갈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은 학습 내용이라든지 결과물들은 시험 결과 이런 것들을 보고 얘기를 해도 좋고, 숙제라든지 그 당시에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해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학습 심리적인 면인데요. 자, 심리라는 것은 우리가
특히 영어 하는 데 있어서는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이 돼요. 영어가 언어잖아요. 우리도 긴장하면 말이 잘 안 나오고 정말 편안한 상황에 있을 때 편안한 사람들과는 말이 술술술술 나오는 것처럼 영어라는 것도 언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심리적인 게 많이 작용을 해요. 학습에 있어서. 자, 처음에 영어를 접하는 친구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건 낯설기 때문에 불편하고 싫고 그냥 내가 못한다는 사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불과 몇 개월 전 아니면 작년 이맘때쯤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구나. 그게 완전히 다 극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좋아진 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거를 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거 보니까 뭐 어때? 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이메시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그런 감정적인 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또 그것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 내가 심리적인 면에서도 내가 어디쯤인지를 알고 계획을 세우면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내가 좀 더 달려들어서 그렇게 추진력이 생기는 그런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 심리에 대한 면도 아이들하고 꼭 공유해 보시고, 학부모님들도 또 교사들도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몇 개월 전 아니면은 뭐 한 학기 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학습 계획을 새로 세우기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하고 계획을 세우면 좋은 그 3가지 포인트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는 학습 태도적인 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내용과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놓고 비교를 하는 방법, 또는 학습 심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 비교를 해보고 내가 얼마만큼 왔는지. 자, 포인트는 뭐였죠? 성장이에요. 변화가 없으면 배우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성장을 반드시 그 과정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것이 작은 변화여도 분명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들과 학생들과 공유를 하고 그것을 점검을 한 다음에 할 만한 목표를 또 설정을 하고 열심히 달려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본 영상을 만들었어요. I hope it helps.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제가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od bless. Happy New Year.